오늘의 쏙쏙경제입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주민에서 상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과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삼성은 또다시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미래전략실 폐지 등 쇄신 작업과 신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삼성그룹은 창사 7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먼저 증시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 공세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0전 내린 1,141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장 특징주도 알아봅니다. 대신증권 나와주시죠. 대신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외국의 증권사의 보고와 함께 10% 급락했던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3.55% 상승하며 49,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반도체 경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분기부터 기대되는 신규 스마트폰과 서버형 수요가 여전히 디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SK하이닉스가 올해 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반영되며 오늘 SK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3.93% 깜짝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3.44% 올라 15만 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로 신흥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해 줄곧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초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 현대차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증권사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5.78% 하락한 8,480원에 마감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이 100% 증가했고 올해도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하지만 매출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밥켓의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는 대리상들이 본격적으로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벌어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순환출자 해소 과정을 집중적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출자는 과거 대기업 집단에 대해 상호 출자, 즉 A사가 B사에게, B사가 다시 A사로의 출자를 금지하자 그룹 안에서 계열사 간에 A사는 B사로, B사는 다시 C사로, 그리고 C사는 다시 A사로 식으로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너들이 특정 계열사의 소주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합병, 매각 과정에서 새롭게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되면 6개월 내 지분 매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초 삼성그룹은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개 고리에 삼성 SD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삼성 SDI는 제일모직 주식 500만 주, 지분으로는 3.7%, 그리고 구삼성물산의 주식 1,154만 7천 주, 지분으로는 약 7.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자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삼성 SDI는
새롭게 탄생한 합병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보유 주식이 양사의 1대 0.37의 비율에 따라 합병 삼성물산 지분의 4.77%, 주식으로는 904만 2천 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제1모직으로의 순환출자 고리 3개에 대해서 지분을 보면 500만 주에서 900만 주로 지배권의 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신규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하고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합니다. 공정위는 당초 900만 주 전체를 2월까지 처분하라고 삼성에게 통보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 주만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공정위의 입장 변화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삼성은 당시 로펌들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안 돼 주식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외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500만 주 매각이 적절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500만 주를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검은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900만 주가 아니라 500만 주만 매각하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계는 강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그리고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입니다. 대표님,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점은 한마디로 재벌의 독단적 경영의 견제입니다. 네. 먼저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이사를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임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회사를 감시하는 권한이 강화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은 당장 기관들이나 극단적으로 연합한 외국계 기관들의 감사위원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선호하는 이사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는 이사 선임 방식입니다. 네. 과거 1998년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됐지만 원치 않는 기업은 정관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A기업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있고 A기업이 정기주총회에서 이사진 3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총 4명일 경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라면 1번에서 4번 후보자를 한꺼번에 안건에 올린 뒤 주주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 즉,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보유주식 1%에 선임할 이사 수 3명을 곱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지분 1%를 가진 주주라도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외국계의 헤지펀드들이 이사진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기관이나 외국계 기관들에게 최소 1명 정도의 이사진을 자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항목 다중대표 소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대표 소송과 원리는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다중대표 소송은 소송 가능 범위를 주주가 직접 주식을 가진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등 다른 회사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몇 프로 이상을 보유했을 때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야인데요. 현재 야당은 지분을 50%를 기준으로 삼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LG그룹, SK그룹, GS 등의 기업들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삼성이나 롯데그룹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중대표 소송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와 한 주간의 재계 CEO 동향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삼성그룹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수뇌부는 대부분 아침 6시 이전에 서초 사옥으로 출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실 법무팀 등은 특검이 추가한 혐의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등 밤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삼성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 안팎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쇄신 작업과 정기 임원 인사, 신사업 추진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도로의 지하와 위쪽 공간에 대해 민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허용됩니다.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는 나라 돈으로 활용됩니다. 보도에 강진원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입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도로 위로 대형 건물과 녹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효율적인 도로 부지 활용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도로의 입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 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핵심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 도로 상하부 공간의 개발입니다. 공공 지하 상가에 그쳤던 부지 활용도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높이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쇼핑센터 등 민간 상업시설이 도로 지하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됐던 고가도로 아래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도로 위 환승시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던 빌딩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도시공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일반적으로 약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만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도 도시는 혁명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도시재생과 교통 분야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기준과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에 자동결제 기능이 도입됩니다. 카카오는 한국 스마트카드와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를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를 부를 때 자동결제를 선택하면 지갑이 없어도 내릴 때 카카오페이로 비용이 결제됩니다. 롯데백화점은 등받이 등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인 리클라이너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매트리스인 모션베드를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움직이는 가구 매출이 1년 전보다 15% 증가하는 등 최근 인기를 끌면서 다우닝과 레이지보이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관련 가구를 최대 2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미분양 단지로 주목받던 삼성물산의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가 2달여 만에 완판됐습니다. 삼성물산은 계약을 시작한 지 60여일 만에 가계약을 포함한 모든 가구의 계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을 시작한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부적격 당첨자가 전체의 30% 가까이 돼 저층을 중심으로 미분양분이 발생했습니다.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가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5회 행복나눔 등록금 캠페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사연 6천 건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1,000명을 선발해 1학기 등록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진정성과 가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자를 선발하는 행복나눔 장학금은 지난 2012년 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명씩 대상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대상문화재단은 세종문화회관에서 2017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앞으로 1년 동안 중고등학생 300명을 포함해 380명에게 모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는 새로 선발된 장학생과 가족, 대상그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잠시 뒤 오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